안녕하세요. 동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기는 사주는데 이 장난감을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캐리가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그럼 유튜브는 뭡니까? 제가 자신이 정보 주도권 하고 싶을 때 누르면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캐리 언니는 램프에 있는 지니 요정처럼 눌렀을 때 캐리 언니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에 노는 법을,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법을, 그리고 언니는 정말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캐리 TV가 성공한 거거든요. 유튜브에 광고를 넣습니다. 그죠? 저도 광고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수익은 아주 웃깁니다만 어쨌든 달러 버는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광고가 붙은가 동시에 겸직 신청을 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는 저희 얼굴을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겸직을 신청하고 이제 광고가 붙었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1350명인데요. 구독자가 제가 1500명이 되면, 네, 1500명이 되면 저희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도 당장 사실은 공개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은 당장 공개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노사피엔스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유튜브 SNS를 하세요. 예.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구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 왜 얼굴 공개를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마. 근데 너무 갑자기 제가 짜잔하면서 얼굴을 공개하기에는 조금 웃기잖아요. 구독자님 재밌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책을 펼쳐놓고 하느냐, 내 얼굴을 공개하느냐 차이는 하나도 없거든요. 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1500명 되면 네, 제가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미니멀 세대. 저는 저거는 X세대라고 생각했었는데 X세대 거의 끝인 것 같아요. 전 이쯤에 되거든요. 지금 이걸 넘어섰다는 얘기고요. 혁명의 시작을 20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소니 카세트를 들었던 세대거든요. 소니 카세트를 들었을 때 그 소니 굉장히 가지고 싶었었어요 그때. 근데 소니보다 그때 삼성의 카세트가 훨씬 쌌었거든요. 품질도 훨씬 소니가 좋았었고. 근데 소니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요.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근데 하지만 삼성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삼성은 치고 올라갔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이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 들어갔었던 반도체가 삼성을 쫙 끌어올려줬던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CD가 필요한 소비자는 떠나주십시오.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 시내에 가서 그런 CD, 카세트 테이프를 사려고 막 갔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CD가 필요한 소비자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CD 없습니다. CD가 필요한 소비자는 떠나주십시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저는 진짜 과도기인데 MP3 플레이어 MP3를 사용했었거든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MP3를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MP3도 필요 없어요. 그죠? 왜?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머리고요. 페이스북은 심장이고요. 아마존은 우리가 쓰는 이렇게 위를 표현하고 있죠. 배장기로는 애플, 손에는 삼성. 우리나라 저자였기 때문에 삼성을 여기 넣어줬지 아마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여기 보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다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삼성 우리나라 겁니까? 주식의 80% 이상이 다 외국 주식인데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미 삼성은 초국적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삼성이 우리나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것만은 아니죠. 지금 핸드폰 사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머니는 아이들이 어디에 취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의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직으로 아이들이 가기를 원하시진 않잖아요. 맞죠? 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사에 취직한다면 너무 좋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회사는 어떤 아이들을 뽑을까요? 마음은 카피할 수 없다. 우리가 바뀌어야 해요. 어머니가 바뀌셔야 해요. 아버지가 바뀌셔야 해요. 화폐 없는 시장으로 간다.
이제는 화폐형의 시장으로 갑니다. 보이십니까? 알리페이, 안드로이드, 위챗, 하웨이, 마이크로소프트, 타오바오, 인텔, 메이투안, 디엠핀, QQ, 티몰 이런 게 IT 기업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런 말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는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 책이었는지는 인지 못하겠는데, 중국인들에게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세대가 지금 우리다라고 얘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중국인에게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중국인에게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어를 가르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죠? 중국은 기본 인구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중국을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외국에 나가면 무한대로 돈을 대출해줘요. 무한대로 돈 대출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옛날에는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놀러로 와서 우리나라 수익이 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땅을 사서 자기들의 호텔을 짓고 자기들의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 머물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그곳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죠? 중국은 일단 인구로서 넘사벽이죠. 그죠? 넘사벽이고, 그리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지령을 받는다고 여기 지금 이 책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해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중국에는 거지들도 현금이 없으니까 거지들도 뭘 하냐면 바코드를 가지고 거기를 찍어달라 하거든요. 저도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가다가 한 번씩 되게 난감할 때가 어떤 때냐면,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 돈 넣고 이렇게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달라고 막 울고불고 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럼 저는 달랑 신용카드 한 장 들고 있는데, 뛰어가서 옆에 이제 편의점에 가서 제가 물건을 살 테니까 돈을 좀 줄 수 있냐고 하면, 그만큼의 카드를 끌고 그 돈을 동전을 줄 수 있냐면 그 아르바이트생도 되게 난감해해요. 아니 옆에서 울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앞에 세워놓은 그런 뽑기들인데 그 뽑기를 할 현금이 없어가지고, 네. 그 뽑기만 아직은 그게 안 되었던데, 자판기들은 이제 다 신용카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제 곧 아마 뽑기도 신용카드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애기 엄마들 많을 거거든요. 네. 화폐 없는 시장으로 갑니다. 화폐 없는 시장으로. 부작용에 열광하는 사람들. 부작용이 만든 기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스마트폰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굴구리시는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불구신과 함께하는 혁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최근 26세의 나이로 미국의 비영리 인공지능 기업에 취업한 김태훈 씨의 스토리. 김태훈 씨는 무엇을 했는 사람이냐면요, 그냥 재미로 쫓았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태훈 씨는 대학교 시절에 딥마인드와 애플이 비공개로 설정한 코드를 혼자 막 개발했어요. 20여 차례 오픈소스를 공개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어요. 구글의 브레인인 수장인 제프 딘의 코딩 실력에 감탄해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너 대단해! 같이 나랑 일하자! 근데 왜 못했을까요? 우리나라의 군대 때문에 걸려가지고. 네. 김 씨는 그들 중에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들이 인류에 기여하는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취지로 만든 기업 AI를 선택합니다. 다시,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들이 인류에 기여하는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는 취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김태훈 씨에게 많은 기업들이 일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근데 어디를 선택했느냐? 인류에 기여하는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자. 너무 훌륭하죠. 네, 정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초봉의 10배에 가까운 돈을 받을 겁니다. 2019년부터 일을 시작하고요. 시작했네요.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약 3억에서 5억 정도의 돈을 받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SNS 활동가 오픈소스 기반이 없었다면 이런 독학을 할 수 없었어요. 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을 향하는 방향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 이런 게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우리도 이미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G와 스마트폰을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부작용으로 청소년들의 핸드폰 중독과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건데요. 우린 이런 김태훈 씨 같은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 만들어낸 게 아니고 김태훈 씨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죠? 훌륭한 인재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라는 이런 기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제시하는 다른 기업들도 많았겠지만 그런 기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게임 중독을 한번 뒤집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보의 선택권이에요. 내가 선택한 나의 게임에서 내가 등급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대화를 하자는 거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꼰대같이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의 매개체로 삼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아이와 대화를 하겠다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머니. 안 됩니다, 아버님. 뭐냐? 재미여야 돼요. 엄마와 아빠가 이 재미를 맛보고 이 재미를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같이 추구하면서 엄마 유튜브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엄마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엄마가 이러한 컴맹 엄마 유튜브에 도전하다 이런 거 채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유튜브를 맨 처음에 하게 되었던 것이 우리 동아리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동아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도 이렇게 했었어. 선생님도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이렇게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하면서 제가 맨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딱 한 달을 하고 아이들에게 공개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공개하면서 그럼 너도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유튜브가 아니죠. 영상을 찍는 동아리를 맡았었는데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 동아리를 구성해서 역으로 선생님 지도교사를 찾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었는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선생님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다 준비되어 있다. 선생님은 그냥 지도교사의 이름만 써달라. 얼마나 주도적인 아이들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1년 내도록 그 아이들이 영상을 찍는 걸 지켜봤어요. 어떻게 찍는지를 지켜봤었고 어떻게 코디를 짜고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다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기부에 다 기록을 해주었었고 제가 안타까웠던 건 학기 말이 되었을 때 너무나 훌륭한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은 생기부에 기록될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생기부에 기록될 게 없는 거예요. 배우 1로 출연함, 배우 2로 출연함 이렇게만 써주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 리뷰를 했고 그 책 리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북만남 채널을 공개했고 이렇게 하면 돼.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선생님도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이렇게 오픈했었어. 우리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몇 명의 모든 아이들이 하진 않았어요. 주도적인 아이들 몇 명이 그렇게 채널을 개설했고 제가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생기부에 기록해 주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기부에 기록된 아이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아이가 있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 너무나 기대되는 아이인데 앱을 개발하고요. 공개를 해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그런 앱을 개발하고 나누고 이런 아이가 저희 동아리에 있었거든요. 네. 핸드폰 사용에 너무 과도한 아이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에게 저는 유튜브를 함께 찍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엄마도 개설을 하고 아이도 개설을 해요. 아이도 개설을 해서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것. 근데 여기서 조금씩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김태훈 씨가 선택했는 것처럼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곳을 선택했는 것처럼 유튜브라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네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찍는 것은 뭐 레고를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3학년이든 5학년이든 몇 학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학생일 수도 있고 지금 보고 계신 분의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유튜브를 찍도록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하나 푼다. 아니면 풀고 있는 것을 지금 저처럼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생산자의 시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생산자가 되십시오. 가치 생산자로 바뀌십시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호모사피엔스, 변화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진화했습니다. 진화라는 표현을 최재봉 저자가 쓴 이유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헤쳐나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아이라면 그 즐거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아이의 손을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되고요. 핸드폰을 사용해 과도한 아이에게 대화를 거십시오. 그 대화를 어떻게 거느냐? 게임, 유튜브,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십시오. 문제는 대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역시 재미를 추구하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아이는 게임 중독이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 새로운 긍정적인 것을 창출해내는 생산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북만남 구독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이미 충분하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만남이었습니다.